막판에 그 엄마의 얘기를 읽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의 동호에 대한 추억이 딱 그 어렸을 때 멈춰 있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경우는 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추억이 쌓였는데 그 엄마에게는 어린 동호가 끝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안녕하세요. 책 있는 두 사람의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정미현입니다. 왜 웃어? 너무 나긋하게 말했어? 네, 처음 오셨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네. 이 원래 책이다가 책 읽는 철학과 출신의 두 사람의 수다이잖아요. 저는 뭐 철학과는 아니고요. 책 잘 안 읽는 국문과 출신의 같은 과반 선후배 관계라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슬슬 긴장하세요. 진우님 보고 계신가? 칙칙하다는 의견이 실제로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네, 설마. 반응이 좋길래 난 댓글만 봐서는. 네, 아직까지는 악플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런 느낌이. 지금 저희가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 지인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은 지난번에 진우님이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드렸던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고요. 바로 1980년에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강 작가의 6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이제 동호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인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친구인 정대가 죽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옥상에서도 총을 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간 사람들이 총에 맞는 상황이라 결국 동호는 이제 친구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도청에서 시신들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청으로 군인들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형은 이 동호라는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설득하지만 아이는 뭐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아마도 뭐 죄책감이라던가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호라는 아이는 죽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형과 누나들 역시 죽거나 혹은 끌려가서 뭐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뭐 책이나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이야기라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은 느끼셨는지가 저희 둘뿐만 아니라 읽으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어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연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들을 보면 주로 비주류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치열하게 묘사하는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광주라는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소재로 삼는 소재로 글을 쓴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리고 되게 다르다고 느꼈던 지점이 소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주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최근에 가장 유명한 광주에 대한 소재로 한 영화가 택시 운전사가 있어요. 네. 사실 택시 운전사는 어른이고 우리가 광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었던 단체를 주제로 한 내용이라면 소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기득권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음.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주인공을 한 책이다 보니까 저는 더 아프게 읽었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어떤 소설을 좋아해? 라고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년이 온다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저는 소년이 온다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읽을 때마다 되게 아픈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저는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기억상실증이 약간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날 읽었을 때는 맞아요. 동호의 이야기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고 또 어느 날에는 김진수의 이야기만 생각이 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조각조각 나서 이야기가 들리는 느낌? 그래서 하나의 느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책을 내가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가 소년이 온다를 소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거의 3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 3주 가까운 기간 동안 사실은 책을 펼 용기가 안 나서 계속 못 읽고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거기에 또 몰입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촬영 막바지에 왔을 때 억지로 좀 읽었거든요. 특히 에필로그 쪽 가서 그 동호의 형이 그 동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맞아요. 진짜 나 같이 울었잖아. 며칠도 참았어. 이상하게 열기띠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이걸 네. 읽는 순간 여기서 실제로 작가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되게 뜨겁게 다가왔다고. 네. 근데 누가 들어도 그랬을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 동호란 아이는 왜 거기서 나가지 않았을까?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진수라는 사람은 왜 여자들을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왔을까? 라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텍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도청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생 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낙관.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건데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들만큼이나 강력해서 그 두려움을 압도했던 어떤 양심이라는 힘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우리처럼 저들도 인간인데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분합발로 짓밟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의 어떤 막연한 어떤 인간성들을 좀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광주라는 그 공간에 있었던 군인이나 뭐 시민들이나 다 같은 인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로 변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정의로운 행동들을 했고 이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악하게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특별히 선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서 무엇이 더 드러났는가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이 책에서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비극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 잔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딱 그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 안에서만 이 상황에 어떻게 벌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는 기대감을 가진 거죠. 사실 군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더 비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제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참 힘들고 왜냐면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극악무도한 고문의 방법들이 이 책에 또 나와 있어요. 아주 네.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 게 진짜 힘들 만큼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인간이 상상하지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또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것이냐 그러니까. 또 있지만 굉장히 이거 자체를 어떤 시대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만든 괴물인 거예요. 도청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말하자면 그 시대가 낳은 괴물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짓밟은 사람들 역시 괴물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영웅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내가 월남을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 그 아래 밟혀 있는 아이를 쏘고, 그런 행동들 자체가 그 시대가 묵인하고 있었고 그것을 권장하고 장려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이 일들을 겪었을 때 그때는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이 됐죠. 근데 최근에 뭐 문건들이 나오는 건 뭐 계엄령을 선포를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분들은 그거야 뭐 일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 우리가 이전 세대가 봐왔던 그 폭력성을 특히 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인간성들이 비단 80년대, 90년대의 일뿐만이 아니라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도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의 통제와 상관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 시대가 낳은 비극이라든가 뭐 어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고로 인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양심적으로 살고 싶고 나는 되게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되게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무력감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군인들이 다 똑같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군인들은 애국가를 같이 부르지 않는다거나, 어떤 군인들은 시체를 나르는 걸 도와준다거나, 그 사람은 다 똑같이 잔인할 수 있는 그 군대라는 집단 안에서도 자기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군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소신대로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전 좀 희망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구조를 내가 대항해서 싸워서 그걸 바꿔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게 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광주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군인들에게서 광주 시민들은 또 희망을 봤을 거고 다시 살아갈 힘을 그 사람들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들을 책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맨 마지막 장 종호의 어머니 그 이야기를 읽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처녀 때 한 번 읽었고 네. 지금 아기를 낳고 한 번 읽으니까 무게가 너무 달라요. 처음에 동호 얘기는 그래 애가 죽었다니 너무 슬프다 막 그냥 그 정도로 읽었는데 막판에 그 엄마의 얘기를 읽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의 동호에 대한 추억이 딱 그 어렸을 때 멈춰 있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엄마의 경우는 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추억이 쌓였는데 그 엄마에게는 어린 동호가 끝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런 동호의 엄마도 남은 사람의 몫을 했다는 거, 그 엄마와 함께 살아갔던, 그리고 서로 책임을 막 나눠 가지느라고 죄책감을 느꼈던 그 형들도 여전히 자기 몫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너무 침울해지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좀 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한강 작가는 물론 여기 장편 소설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장편 소설이 아니기 위해 되게 발버둥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사료 조사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그 광주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 되고자 정말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책임감이 없겠죠. 네네.
절대로 내가 그 사람들을 모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쓰신 책일 거라는 뭐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책을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 책을 읽으실 기회가 생기신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픽션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고통을 좀 한번 같이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맨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을 읽고도 광주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역사가 기술하고 있는 굉장히 담백한 객관적인 서술만 봐도 사실 저는 광주를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모욕하고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읽히고 싶었어요. 물론 관심이 없겠지만 이 책을 읽고도 정말 무고했던 그 사람들에게 싸잡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이게 거의 지옥 같은 인생이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교만이나 정말 죄를 저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소년이 온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첫 출연이신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첫 출연에 소년이 온다예요. 어떡할까요, 진짜. 약간 후회했어요. 지금 이거 막 너무한데 약간. 웃지도 못하겠고 네네. 막 아까 코 벌렁거리면서 약간 울먹울먹한 것도 네. 되게 웃기게 찍혔을 텐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책 안 읽는 국문과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체를 너무 좋아해요. 한강 작가의 문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작가가 또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 유려하면서도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이 묻어나는 이 문체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나름 국문과 나온 사람의 책임감으로 네. 어떤 책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출연하시나요? 뭐 기회가 된다면 소년인다 이런 무어책 말고 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책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이 그 코미디 채널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저요. 네? 되게 뻔뻔하다. 엄청 웃긴데? 미쳤나봐 진짜. 막 우리 엄마 빵빵 터지던데. 악플 달릴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아니에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보니까 영상을 한 6개쯤 보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해요. 아니. 저희가 오늘은 당연히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책이니까 네, 조금 무겁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책을 선정을 해서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하나? 네, 안녕. 안녕.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네. 안녕.